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2021년 오늘이 5월 27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증시가 아까 제가 녹화할 땐 정말 안 좋았는데 어쨌든 시장은 윗골이 달면서 정말 좁은 그 아주 3,150, 3,200 사이에서 거의 지금 변동 없이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도 났는데 막판에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어가지고 그 외국인들 매도가 좀 일부 나와서 증시가 막판에 좀 빠지긴 했지만 또 오늘 증시는 오전에 급락을 딛고 오전에 무너졌거든요. 몰려 세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로 끝났고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오늘 좀 매수를 해줘. 기관이 방어해줬어요. 개인들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혹시 오늘은 그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기관 투자들이 연기금 금투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증시를 방어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오늘 작정하고 팔았어요.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인 매도를.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 달러 약세고 뭐고 간에 한국 시장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지금. 집중 매도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야 증시가 올라가는데 전혀 지금 매수를 안 해주고 있어요. 끝없는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뭐 환경이 안 좋으면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지금 분명히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달러는 약세니까요. 약세고 국내 기업들 이익도 좋고 오늘 또 CLSA에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외국계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도 안타깝게도 시장은 반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건설주가 강했는데 뭐 현대건설의 그 원자력 발전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주는 많이는 안 갔는데 유독 강했죠.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원자력 발전 기대감. 현대건설은 옛날에 원자력 발전 또 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두산중공업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잊혀져 있던 원전 관련주가 정말 오늘 뜨거웠고요. 오랜만에 현대산업개발도 좋았고 대체적으로 다 이게 건설주들은 올라갔는데 다 간 건 아니죠. 그래서 현대건설의 차별적인 강세고 기계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올랐고 그다음 오랜만에 진짜 반도체 소부장 요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후에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도 조금 포스코가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좀 올라갔어요. 많이 빠졌죠. 단기에 급락해서 오늘 철강주는 다시 리바운딩을 해줬고 운수창고도 여전히 좋습니다. 항공 주들 다 반등했고 그 다음에 의류주도 오늘 휠러홀딩스도 좀 올라갔고요. 대체로 한세실업까지 그 다음 오늘 서비스 업종도 괜찮았고 음식료 업종도 다시 반등을 해줬습니다. 다 경기 방어주죠. 풀무원, 뭐 롯데칠성, 대산 이런 기업도 강했고요. 전기전자도 삼성전자가 정말 간신히 유지를 했고 하이닉스가 오늘 LG에너텍 이 둘이 좋았어요. 특히 하이닉스는 잠깐만요. 이게 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나온 건데 expecting a rebound. 그러니까 뭐냐면 반등을 예상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리바운딩 했고 뭐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잘 버틴 거죠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뭐 LG이노텍도 선전했고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뭐 종가에 밀렸다 하더라도 잘 선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주 좀 빠졌고요. 제약주들은 조금 힘이 없는 것 같고
유통주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GS 리테일 또 이 면세점에서도 아침엔 좋았어요. 근데 오후에 밀려버리더라고요. 장이 올라가니까 시장과 좀 반대로 갔고, 그다음 섹터 쪽으로는 오늘 항공주, 뭐 스마트 그리드, 건설 대표주 이런 기업들이 다 대부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중소형주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원자력 발전, 의류, 철강, 예, 뭐 비트코인, 여행, 공기청정기, 보톡스, 예, 쪽도 좋았고, 카메라 모듈도 오늘 오랜만에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터치 패널, 뭐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도 최근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좋아졌고, 해운주, 임플란트도 고령화 수혜 기업들이에요. 장기적으로 되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스테 임플란트, 디오 이런 기업들이 되게 괜찮았고요. 폴더블 폰도 올라갔고, 게임주도 오늘은 주가 움직임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하락한 건 조선주가 오늘은 다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현대미포 6%. 빠진 이유는 너무 많이 오른 게 문제였고, 예, 아무튼 현대미포가 엄청나게 주가 올랐거든요, 사실. 예, 가격 부담이 좀 있었어요. 이걸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다음 정유주가 오늘은 좀 빠졌고요. 이노베이션은 그 포드, 예, 포드와 이제 합작사 얘기 나오면 그 합작사 얘기도 나오고, 포드가 전기차 더 늘리잖아요. 그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그 자동차는 여전히 좀 아쉽고, 오늘은 완성차 뭐 부품주 다 빠졌습니다. 한온 시스템 혼자 올랐고, 석유화학도 오늘 힘을 못 썼고요. 뭐 다 빠졌어요. 네, 그리고 LG화학은 오늘도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뭐 왜냐면 그 어제 리포트 사실 공매도 리포트죠 사실. 근데 너무 좀 이해하기 힘든 매도예요. 매도 리포트예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그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겠죠 언젠간. 근데 상장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주가 급락한 상태에서 만약에 상장 이슈가 또 나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주가 나중에 좀 올라갔을 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주가 이렇게 하락한 구간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그 상장을 바로 단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직 상장 날짜도 안 잡혔어요. 너무 주가만 그냥 홀로 그 안 좋은 리포트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G화학은 뭐 펀더멘탈은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배터리 리콜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건 빨리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안 좋은 거죠 사실. 자꾸만 그런 게 여러 번 나오니까. 그다음에 자동차 뭐 소매 유통,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좀 오늘 답답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너무 답답했죠. 그리고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보면 아무튼 되게 답답해요. 오늘 올라간 기업들 한번 보시면 뭐 OCI가 그 폴리시콘 가격 올랐고, 그 다음 카카오가 오늘 뉴스는 나온 건 없는데 역시 대단한 기업이에요. 4% 오늘 반등해줬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포스코, 힐라홀딩스, 신재생에너지가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 내일 이제 이번 주에 녹색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려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재생이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 다행이죠.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고, LG노텍도 좋았고, 삼성 SDS도 좀 바닥을 다졌습니다.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좀 많이들 빠졌고요. 특히 오늘 LG는 아시죠? 분할해가지고 12만원 이상은 조금 매력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외국인이죠. 예, 외국인들이에요. 예, 역시나 공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걸 한 거죠. 매도를 공격적으로 했고, LG와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뭐 SK도 좀 오늘 추가로 빠져버렸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바이오사이언스, 만도, 현대백화점, 신세계 뭐 이런 기업들이 좀 하락세를 오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대형 기업들은 대부분 부진했어요. 시총 상위 기업들.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가 좀 괜찮았어요. 박셀 바이오. 그러니까 오랜만에 TCK 올라갔죠. 반도체가 다행인 게요. 하나머티리얼도 그렇고 막판에 좀 반등해줬어요. 어제는 안 좋았죠. 유진테크, LNF, 원희가 IPS, 예. 동진세미캠 다 대표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그나마 뭐 일단 안 좋았던 부분에서는 조금 탈출을 해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무너졌으면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을 텐데 그거는 좀 모면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대체적으로 시장은 그냥 좀 답답했고 반면에 코스닥은 중소형주가 강하니까 벌써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다시 1000을 돌파하러 갈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계속 박스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뭐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 상태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올해 연말이 아니고요, 아니 6월까지, 예. 6월까지 이 상황이 좀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당분간 뭐 크게 이렇다 할 모멘텀도 없고,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저도 보고 있으면 시장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까 대형주 너무 안 가고 중소형주 중에서 소외받던 건 다 날라갔고, 그건 좋은데 예, 너무 성장주 비중 늘리신 분들은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야 될 거는 어제도 똑같아요. 뭐냐, 오늘 뭐 그 보니까 라면 회사들 좀 올라갔죠. 이런 걸 사라는 게 아니라 얘네 또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면 회사들 지금 뭐 또 좋다고 막 농심 이런 거 쫓아가시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사놔야 돼요. 안 좋을 때 사놓고 회복될 때 파는 거죠. 구조적 성장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올라갈 때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되고, 지금 철저하게 소외받는 삼성전자, 정말로 뭐 이거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너무 잘 나가는 소비재 기업들 있죠. 6월까지는 아마 그쪽이 좋을 거예요. 6월 중순이나 이때까지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이런 성장주를 계속 저는 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좋은 기업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냥 트레이딩 할 거는 적절히 팔아서 이익 실현하고 이쪽으로. 현대차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빠져 있는 이런 기업들로 우리 흔히 말하는 성장주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SK도 괜찮고, 예,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로 계속해서 좀 교체해 나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소외받는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서 보여드린 것들 중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또 찾아보시고요. 많이 안 갔으면. 그리고 아까도 뭐 잠깐 언급드렸지만 뭐 BH, 예, 애플 관련주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빠졌고, 너무 빠졌죠 다들. 예, 이런 섹터들을 7월, 8월을 한번 기대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지금은 좀 요구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잘 나가는 걸 살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의 뭐 망해 가죠. 5G 갖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KMW 끝도 없이 빠졌습니다, 진짜. 예, 근데 미국하고 한국은 이제 5G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정상회담에서도 의제가 나왔으니까 5G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좀 끝까지 잘 이겨내세요. 예, 언제 또 웃을 날 올 것 같습니다.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5G 투자는 해야 되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철저히 남들이 비웃고 관심 없는 기업 위주로, 그 대부분이 다 성장주입니다. 그런 성장주로 여러분들이 시선을 먼저 돌리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고생할 거예요. 그럼 각오는 좀 해주세요. 바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 바로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정말 가면 좋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한 달 정도는 각오를 하시고 모아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남들이 다 비관할 때 거기서 랠리가 나오거든요. 진짜. 너무 지금 다들 얼마 전에 다 철강주 얘기만 했잖아요. 조선주 얘기만 하고, 그죠? 의류회사 얘기만 하고. 너무 낙관적일 땐 빠져요. 미리미리 해야죠.
수도 있어요. 뭐 이익 나신 분은 여전히 이익 나셨겠지만 그 뉴스가 나온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NF랑은 달라요. FNF는 지주회사랑 사업회사가 완전히 나눠져서 지주회사는 팔아야 됩니다. 근데 사업회사는 계속 가져가고 달라요. 사업회사는 완전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얘는 그냥 가져가도 돼요. 근데 FNF 홀딩스는 좀 비쌌죠. 그래서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이거 명확했고, 다만 이제 LX 홀딩스는 적정 주가가 12,000원대입니다. 다 내려왔어요. 뭐 팔 이유는 없는데 오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LG는 적정 주가가 13만원, 14만원 나와요. 그럼 10만원 깨지면 기회죠. 다만 오늘 두들겨 맞았으니까 당분간 좀 주가는 빠질 겁니다. 그건 염두에 두세요.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못 보여드렸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오늘 그 미래에셋 대우에서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와서 어제 좋았죠. 근데 82,000원까지 OLED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OLED TV도 있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폴더블 폰 쪽도 있고, 그래서 소재 업체예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하고 다른 소재긴 한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소재 업체입니다. OLED 관련 기업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녹스 첨단 소재도 예전에 기억하시죠? 여기 어디선가 아직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들고 있으면 이날 승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파신 분이 이때 없었으면 그냥 놓치는 거고, 그냥 물려 계셨던 분은 수익 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그랬다가 급락. 물론 여기서 팔았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무너졌을 때 만약에 여기서 차트대로 손절했다면 또 놓치는 거죠. 왜냐? 이 들어올리는 날 내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날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미리 물려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저러면서 돌려요. 아무튼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오늘 그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좋았고, 올해 OLED 수혜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OLED SFA도 있고 AP 시스템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 어느 게 뭐 가장 강하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덕산 네오룩스도 있고 다 괜찮아요. ICD라는 장비 회사도 있어요. 되게 부진하죠. 실적들이 안 좋아서. 힘스도 있고 힘을 못 써요 지금. 근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 뭐 마치 그냥 무너진 것처럼, 그러니까 망할 것처럼 무너졌는데 여기서는 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OLED 사이클 나오면 하반기에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닌텐도에서 새로운 게임기 그걸 OLED 모델로 출시한다고 아마 뉴스 나왔더라고요. 이제 게임기, 소형 게임기에도 OLED가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LCD는 이제 OLED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대세예요. 가는 방향입니다. OLED로. 기술력이 더 좋아지면서.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소재주들은 장기적으로는 좋겠죠. 기술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조금 뭐 주가 빠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이벤트 신청 후 돌아오는 첫 화요일에 1회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식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이스 정보통신은 이제 결제 회사입니다. 오프라인 결제. 우리가 주로 온라인 결제를 많이 보지만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신용카드 딱딱 결제하면 이 회사가 수수료 받아가요, 중간에서. 벤사라고 합니다. 신용카드사랑 가맹점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고, 근데 여러분들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나이스 정보통신은 한번 향후에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 예전에 정우시연구원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오프라인 결제가 이제 늘어나죠.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이스 정보통신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쪽 관련된 기업도 이게 주가 흐름인데 계속 꾸준히 올라가죠. 예.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이제 경제재개 관련주들이 사실 정말 부진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 좋고요. 그 다음에 클리오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가셔서 혹시 뭐 들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으시겠지만 목표 주가 올렸지만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이제 좋아집니다. 분명히 기초 화장품도 좋아지고 있고, 색조는 이제 본격적으로 턴을 한다고. 실제 그 색조 화장품 지금 매출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하반기가 좋아지는데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고 있어요. 그죠? 주가는 하반기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클리오 주가 보시면 오늘도 좋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잘 챙기세요. 경제 재개되면서 좋아지는 기업들 지금 당장 안 꺾입니다. 갈 거예요. 분할로 계속 챙겨 놓으세요. 그래서 그 자금을 지금 철저히 왕따 당하는 최악의 업종, 뭐 최악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주가 면에서 그런 쪽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시면 나중에 분명히 또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GS 리테일인데, GS 리테일도 이제 합병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아직도 근데 GS 리테일 가져가 보세요. 오른 게 없어요. 목표 주가 51,000원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GS 옵션핑하고 이제 합병하면 현금도 들어오는 데다가 물류 인프라, 뭐 부릉이라는 회사 또 인수 지분 투자해가지고 이제 근거리 배달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GS 리테일 편의점에서 근거리 배송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편의점에서 배송 서비스까지. 그래서 어쨌든 뭐 엄청난 성장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기업이죠, 당연히.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계속 부진했던 거예요. 편의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제 편의점 수 증가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은 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서 이제 더 편의점에 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GS 홈쇼핑과의 이제 합병을 통해서 어떤 또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또 GS 칼텍스 주유소 내에 이런 뭐 센터도 구축을 하나 봐요. 유통센터 같은 거, 배송하고. 메시코리아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릉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배당도 늘릴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것도 뭐 너무 장기간 보자가 아니라 당연히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적절히 수익 실현하게 되겠지만 지금도 주가는 싸기 때문에 오른 게 없잖아요.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기랑 LG노텍이 기판 업체인데,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요.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와도 안 먹혀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 이게 먹히질 않아요. 기판 지금 부족하거든요, 되게. 공급 부족 상입니다. 그래서 인텔, AMD, 엔비디아가 기판 수요처인데 기판 가격이 올랐는데도 지금도 공급이 없대요. 그래서 증설도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 쉽지 않은 거죠. 삼성전기, LG노텍의 기판 매출 증가, 하나의 축이에요, 이 두 회사의 실적이. 그래서 FC, BGA, 요게 제가 알기로는 그 PC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업체랑 경쟁하는데 공급 가격이 좀 올렸죠. LG 이노텍은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판 만들고 있고 둘 다 좋죠. 그래서 삼성전기 MLCC가 주력이지만 기판 사업부도 좋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1조를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 좀 많이 빠져서 저평가되어 있는데 LG노텍이 워낙 실적 좋았고요. 둘 다 1조 컬러. 근데 주가는 안 갑니다. 그게 좀 아쉽죠. 하여튼 좋은 내용은 맞는데 주가에 언제쯤 반영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SM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서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SM 그 이수만 대표 이거는 아직은 뉴스만 나온 건데 지분을 매각하려나 봐요. 그런 뉴스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이제 지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SM 지분 가져가면 좋은 거죠. 왜냐면 국내 대표 연예 기획사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SM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자회사, 그러니까 이수만 대표 개인 기획사, 개인 회사로 돈이 일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우려도 어느 시점에서 해소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SM이 올랐다. 그래서 오히려 SM은 지금은 좀 비중 줄이는 게 맞죠. 뉴스로 이미 올려버렸잖아요, 주가. 항상 좋을 때, 좋은 뉴스 나왔을 때 주가 급등하면 조금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갔으면 상관없는데 약간 이제 그런 이벤트성 뉴스가 나온 거니까 지금은 오히려 조금 비중을 줄여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너무 우려만 가득하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4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1억대, 전년 대비해 4.5%, 45%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이거 다 반영했죠. 재고, 그러니까 뭐 주문도 줄여버리고, 그래서 모바일 DRAM 수요도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메모리는 여전히 좋고요. 우려와 달리 스마트폰 채널 재고도 감소하고 있대요. 우리가 뉴스로 듣는 거랑은 실제 데이터는 달라요. PC 여전히 좋아요. 꺾인다 하더라도 PC가 차지하는 게 많진 않고요. 그리고 3분기 디램 가격 상향 조정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금 최근에 상반기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가격도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이미 반영됐죠. 그리고 3분기 디램 가격도 10% 이상 기록할 걸로 보이고 있고, 전혀 나쁠 건 없어요. 서버 투자, 애플, 삼성전자 폴더블폰, 비메모리는 3분기부터 개선된대요. 이러면은 자동차하고 스마트폰이 좋은 거죠. 이제 부품이 들어가니까 생산을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 자동차 모든 게 풀리니까 6월까지는 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업종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단기로는 하이닉스. 오늘 하이닉스는 CLSA에서 그 뉴스 나왔어요. 제가 잠깐만요. 오늘 요게 좀 돌더라고요. 요 뉴스가 오늘 좀 돌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도 이제 텔레그램에서 좀 받은 건데, 여기 보면 expecting a rebound, 그죠? 반등을 기대하며 123,000원인데 목표 주가가 12개월 1년 19만원 지셨어요. 보이세요? 목표 주가 19만원, 54%. 1년 후에 목표 주가입니다.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우호적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의 메모리 탑재량이 빅 인크리스래요.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걸로 예측한 거죠. 그러니까 요새 다들 안 좋게 보는데 외국계 증권사는 되게 지금 좋게 보고 있어요. 저게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사실 하이닉스가 안 빠집니다. 저 뉴스 때문에. 그래서 저건 되게 좋은 거죠. 반도체가 살아나면 주가 뭐 시장도 버틸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보고서인데 봐야죠. 어제 LG화학은 안 좋은 보고서 나와서 오늘도 급락을 해버렸고, 안 좋은 보고서인 반영을 하고, 시장이 그만큼 지금 안 좋아요. 악재 나온 보고서, 그 뉴스도 사실 새로운 건 없는 뉴스인데, 그래서 빠지고, 오늘 되게 좋은 보고서죠. 근데 반응을 안 해요. 겨우 조금 올랐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고서는 요게 그 가성수사 롯데정밀화학 좋게 보란 얘기예요. ECH 이런 걸 이제 롯데정밀화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이 롯데정밀화. 스페셜 특수 소재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성소다. 가성소다 가격에 좀 연동이 돼요. 그래서 롯데정밀화 실적은 좋아. 요새 좀 주가 많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주가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석유화학이 요새 안 좋은데 일단 펀더멘탈 여전히 좋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하고 화학주 내에서는 저도 가장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LG화학은 어제 공매도 리포트죠. 리포트하고 리콜 조치. 여기 4,000원. 근데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니까 주가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배터리 이슈가 나오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엔 나중에 보면 기회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당분간 외국계 증권사 보호사랑 이런 좀 악재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주가 회복에는 좀 일정한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 GS 리테일 관련해서 온오프라인 이제 같이 통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GS 리테일은 GS 홈쇼핑이랑 합병을 하면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온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받고 배송. GS 편의점에서 바로 배송해 주는 거죠. 집 앞으로.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편의점 가서 받아오고.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타픽으로 GS 리테일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철저히 왕따 당하던 GS 리테일이 한번 좀 좋아지기를. 그러니까 좌초자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점포들이 이제는 없어지는 점포가 아니라 물류창고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아마존이 그걸 이미 했고, 홀푸드라는 회사 인수해가지고 쿠팡도 물류창고 있고. 근데 GS 그룹은 GS 리테일의 그 편의점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좀 기대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롯데정밀화학 나와 있죠. 아니 그 석유화학 기업들이 너무 안 좋은데 롯데정밀화학이 제일 나아요. 이 석유화학 내에서 주가도 부담 없고 한 단계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롯데정밀화학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쭉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데니까요. 근데 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억나시죠? 예전에 여기서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가다가 이날 수익률이 결정이 나요. 이때 주가 레벨업 돼요. 물론 빠졌지만 다시 아마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요런 구간들 있죠. 요럴 때 내가 주식 없으면 수익이 안 나요. 내 수익률 형편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때 이제 올라갔다 밀렸지만 오히려 좋은 자리죠. 지금은. 근데 어쨌든 저런 게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안 좋을 때 선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업황도 좋습니다. 셀룰로스. 이게 비욘드 미트에서 만든,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대체육, 대체육. 고기가 아닌데 고기를 대체하는 식품이 있어요. 햄버거 패티. 그게 원래 고기잖아요. 근데 그 맛이 똑같이 나요. 근데 식물성이에요. 고기가 아니고. 그 원료를 이제 셀룰로스로 만들어요. 하고 있죠. 앞으로 이쪽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염소계열 시향. 이쪽이 업황이 좋아요. 페인트 도료. 에폭시가 페인트 도료에 쓰이는데 건자지죠. 여기 그 원재료가 ECH입니다. 요 에폭시 수지 원료로 들어가요. ECH가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방산업이 또 있어요. ECH, 조선건설. 그러니까 에폭시 수지가 건설, 건자재, 또 조선 이런 데 많이 씁니다. 페인트 원료니까. 거기다 셀룰로스 아까 말씀드린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화학주 내에서. 한우 시스템은 제목이 열받는데 자동차가 열받고 있잖아요. 요새 자동차가 열받는 일이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배터리 안에 또 전자제품들 충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도 열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배터리가 열이 취약하거든요. 열 관리를 못 해주면 굉장히 그 배터리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든 열 관리 시스템 글로벌 2등인가 하는 업체가 아마 한우 시스템일 거예요. 근데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PER이 20배가 넘어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너무 비싸죠.
그래서 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원 시스템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좀 주가 빠졌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한원 시스템도 제가 예전에 좀 말렸던 게 그때 한참 보고서 좋았잖아요. 이때 2만 여긴 부담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요 구간은 이제 분할로 하기 좋죠. 15,000원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물린다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나눠서 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좋죠. 일단 업종 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전기차에 저 열관리 시스템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포드에 납품할 가능성도 일부 있고, 포드가 전기차 엄청 늘리잖아요. 좋고, LG노텍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실적 좋고요. 2분기도 좋대요. 아이폰 13이 아마 9월에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좋고, 예. 카메라 아까 보여드렸죠. 반도체 기판, 카메라, 전장 부품까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저는 LG전자도 당연히 좋게 보지만 LG이노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애플이 이제 정상적으로 출시를 하면 지금 최악의 업종이 뭐죠? 스마트폰. MC넥스도 있고 진짜 많아요. 뭐 네페스 같은 반도체 후공정 스마트폰에 들어간 테스나 다 안 좋아요. 네, BH 이런 기업도 엄청 빠져 있죠. 제가 이건 언급을 한번 드렸죠, 얼마 전에. 근데 최악일 때 사라는 거죠.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안 좋을 때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지 나중에 하반기는 좋아지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오히려 주가가 꺾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단 가정은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가정이죠. 다 버렸어요, 이런 게. 스마트폰 부품 섹터. 근데 3분기 말에 아까 보고서 보셨죠? 3분기 말에 조금 풀릴 것 같다. 그 부품 부족 이슈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면 결국엔 좋아지거든요. 회복됩니다. 부족한 건 채워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최악을 사야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설명드리지만 BH나 LG노텍이나 지금 안 좋잖아요. 삼성전기도 너무 안 좋아요, 사실. 네,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얼마 전에 GS 리테일, 얼마 전에 클리오, 얼마 전에 코스맥스 기억나시죠? 여기 왕따 당할 때. 이때 뭐 누구는 안 좋게 갔죠. 그때 상황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몇 달 후에는 또 이 기업들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걸 보시고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막 그러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는 저도 역시 좋게 봐요. 저는 사실 원래 제가 아시죠? 카카오도 좋게 본 거. 카카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하반기에는 이제 카카오 뱅크나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가 더 매력적일 수는 있어요. 향후에 네이버도 당분간 안 갑니다. 그렇지만 34만 원 바닥 잡고 모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분할로 여기서 조금 빠질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는 네이버가 확실히 실적이 좋아져요. 상반기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빠지면 저감에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하반기에 좋아지니까. 그죠? 지금 좋고 하반기 안 좋아지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 증가, 이거 몇 번 얘기해 드렸죠. 비용 증가 때문에 못 간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네이버를 올해 좀 상반기 별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적이. 근데 이제는 하반기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비용이 이제 많이 안 나가요, 하반기. 마케팅 비용이.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카카오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지금은 카카오인데 그거 좀 염두에 두세요. 그 다음에 LG는 뭐 오늘 제가 3프로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그러니까 비싸다기보다는 12만 5천 원이 기준 주가인데 여기 12만 5천 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늘 만약에 LG를 갖고 있었다면 12만 5천 원하고 LX홀딩스는 2만 5천 원. 이게 기준가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거래 정지 전의 주가예요. 근데 이제 오늘 급락했죠. LG는 적정 주가가 13만 원이래요. 13만 원, 14만 원. 그러니까 이 가격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LG는 아시겠지만 그동안 주가가 안 빠졌잖아요. 상대적으로 너무 견조했죠. 많이 올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냉정히 말씀드리면 당분간 못 갑니다. LG는. 그거 염두에 두세요. 좀 빠질 거예요. 당분간은 여기까지 각오하시고. 예. 다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이야 상관없는데 좀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일부 비중 축소도 고민해 보세요. 왜냐면 주가가 바닥이 아니에요. 여기면 뭐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그죠? 올라왔으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비중 축소도. 왜냐면 또 LG화학도 빠지고. 다만 이게 끝은 아니다. 근데 당분간은 좀 쉬어간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LX홀딩스는 몇 주 안 되시죠? 사실 비중 얼마 안 되시겠지만 이거는 적정 주가가 12,000원에서 14,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크게 매력은 없습니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다만 LG는 내려오면 오히려 비중은 늘려가세요. 나중에 LG는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오면 10만원 오면 저로의 찬스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관망이고 요 레벨에서, 왜냐면 LG는 계속 성장은 하니까 자회사들이. LX홀딩스는 지금 정도가 좀 적정 주가라고 하니까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제가 증권사 보고서를 다 봤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마트가 요새 안 좋은데, 이마트도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 뭐 지분 뭐 확대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되게 이건 또 좋은 뉴스죠. 스타벅스 지분을 70%로 이제 확대를 하면 이제 이익이 늘어납니다. 영업이익이. 그게 추가로 확보하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가치가 2.7조 원인데 이마트가 지분 20% 확보하려면 5,300억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뭐 독보적이잖아요. 스타벅스가 좀 대단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50% 연결 법인으로 잡아서 이익이 계속 꽂힙니다. 작년에 1,600억이었대요. 영업이익. 그래서 이마트의 연결 영업이익은 4,000억으로 70%나 증가할 거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네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익을 지분법 손익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당기 순이익으로 반영을 했는데 70%로 늘리면 연결로 반영을 한대요. 그러면 영업이익이요, 이게 4,000억이 되는 거예요. 2,000억짜리 회사. 그래서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폭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몰라요. 이게 인수 협상 중인 것 같아요. 아무튼 되면은 좋은 겁니다. 이마트한테. 오랜만에 지금 요새 주가 안 좋았는데 이게 되면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크게 늘어나요. 그리고 제일전기공업은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보였죠. 가정용 분전반 배송기구 건자재 회사고, 한번 그때 했는데 오늘도 뭐 여기 유한타에서 보고서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 주로 미국에 많이 납품을 합니다. 미국 주택시장 요새 엄청 좋잖아요. 그 수혜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제일전기공업도 조금 약간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저번에 보니. 요새 좀 빠졌군요. 저번에 올랐다가 며칠 빠졌네요. 예. 오히려 뭐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저도 이거 한번 분석해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일전기공업 스마트 배전기 연간 130억 정도, 140억 정도 벌 것 같고요. 실적은 내년이 200억 정도. 싼 건 아니에요. 어쩐지 싸진 않아요. 시총이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푸진한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기업은 맞는데 버는 돈에 비해서 시총이 조금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조정받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은 괜찮아요. 되게 생소한 건자재 회사네요. 저번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분명히 며칠 전에 이거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워낙 생소한 기억이라. 자주 읽어보면 이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일전기공업은 일단 관심은 가져보세요. 사지 마시고 좀 더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에 자동차 산업, 오늘 포드의 변신. 포드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전기차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주가가 최근에 반도체 때문에 급락했지만 공격적인 이제 반도체, 전기차. 참 미국은 이렇게 투자를 하면 바로 주가 폭등을 하는데 한국은 안 가요. 한국은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공장 짓는다고 해도 안 가고, 그죠? 호재가 안 먹혀서 좀 답답한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 공급 이슈가 만약에 해소되면 현대차도 좋아지지 않을까. 포드가 이렇게 주가 움직이는데
포드도 이렇게 전기차 생산 늘리고 SK 이노베이션한테 호재죠. 되게 한온하고 SK 이노베이션 호재예요. 이게. 현대차도 일단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이슈가 좀 해소되면 분명히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모비스도 너무 안 좋지만 계속 모아 가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뭐 글로비스도 아니면 자동차 ETF도 괜찮죠. 코덱스 자동차 뭐 이런 거. 저는 어쨌든 3년, 5년 보면 자동차 되게 어쨌든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고 있으니까 제가 보고서도 매일 보여드리지만 아무튼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지치시고 이러면 그냥 정리하고 시장 떠나버리거든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서 이게 방어주가 요새 엄청 세요. 3200포인트 방어주가. 증시가 반등했는데도 방어주가 정말 셉니다. 근데 여기서 KB에서는 방어주를 선호한대요. 이거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그때 기억나세요? 음식료? 그죠?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음식료 되게 괜찮을 것 같다. 이 보고서도 보여드렸고 최근에 원자력도 보여드렸죠. 올라왔는데 지금은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다들 올랐으니까. 근데 이거는 향후에 한두 달 정도 더 이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6월까지 보고 있어요. 6월까지는 이런 흐름. 방어주가 좀 강세 보이면서 등락. 그 과정에서 성장주도 한 번씩은 가겠죠. 다만 기억할 게 뭐냐면 방어주가 지금 너무 센데 아웃퍼폼이 세다는 거예요. 시장보다. 조정 후반부 진입의 시그널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때 주가가 급락을 하면 투자 심리를 패닉으로 몰아간대요. 그래서 반전의 기회를, 그러니까 모든 랠리는 낙관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잉태된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랠리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요. 낙관할 땐 잘 안 가요. 1월 달엔 모두가 낙관했죠. 근데 지금은 두려움밖에 없어요. 반도체 망하나, 자동차 망하나, 2차 전지 망하나. 그래서 한 번 더 빠지면 패닉 상태 빠져서 주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전의 기회를 노려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말씀드린 대로 방어주들이 강하지만 이게 이제 방어주가 강할 때예요. 비교 보이죠? 증시가 급락할 때예요. 근데 급반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방어주가 튈 때 지수가 빠져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올라갑니다. 방어주가 튈 때 증시 하락, 반등. 다시 하락, 반등. 옐런이 긴축할 때 방어주 오르고. 근데 어쨌든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파웰이 또 긴축할 때 증시 급락. 결국 올라갔다는 거죠. 결국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국면에서 방어주보다는 성장주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하반기를 보고 지금 한 달은 고생할 수 있지만 계속 방어주 모아가자.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힘들내시고 오늘도 뭐 장이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데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쉽진 않잖아요. 쉽진 않지만 힘내시고 일단 보고서에서 이런 것들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제가 어제 이진우 연구원님의 보고서도 한번 마지막에 읽어드렸고 그게 당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금 이은택 연구원의 보고서 이런 거 보면 하반기에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올 텐데 대형주도 성장주가 마지막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이때 굉장히 공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발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이겨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잘 나가는 방어주들 있잖아요. 막 소비재 기업들 뭐 적절하게 잘 챙겨 놓으세요. 챙겨서 조금씩 갈아타세요. 계속 지금 많이 빠져있는 성장주로 그렇게 하시면 가을에는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어쨌든 다행이라면 다행히 코스피도 괜찮았고 막판에 올려서 코스닥은 오히려 반등해서 좋은 분위기로 일단은 오후엔 잘 끝났는데 이 분위기가 내일도 연결이 될지 아니면 내일은 또 다시 외국인의 또 매도로 또 한 번의 충격이 또 나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잘 버텨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내일은 제가 그 공개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가 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잠깐만요. 5시 한
10분 정도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일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징크스가 라이브 한 날은 꼭 장이 안 좋더라고요. 저번 달 너무 안 좋았죠. 그때 기억납니다. 완전 폭락장이었어요 그날. 예. 아무튼 내일 모르겠네요. 내일 아무튼 장이 어떻게 될지. 뭐 급등하기도 쉽지 않고 저는 급나가기도 쉽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내일 또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은 또 내일 따로 올려드릴게요. 주말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힘내시고, 예,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길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매일 뭐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 주시고, 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왕따 당하는 기업들 성장주 위주로 계속 좀 모아가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